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노지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내수 소비 시장은 인구수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라든지 인구수 증가 효과가 동시에 반영됐던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은 절대적인 소비 주체 세대수 자체가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 Q 자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 시장 여력 자체를 축소시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연구한 부분은 이제 저출산에 따른 국내 시장의 소비 시장의 변화하는 부분하고, 이걸 조금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실은 생각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저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사회적인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출산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인구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권에서도 이게 그냥 국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간 쪽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65세 인구 비중 자체가 20%가 넘어가는 거를 저희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25년부터는 인구수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감소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의 갖고 있는 합계 출산율 자체가 낮아진다고 해서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인구 모멘텀이라고 해서 출산율, 사망률, 이주민, 이주율,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출산과 사망이라고 하는 시기적 차이 자체가 존재하고, 과거에 출산율 자체가 높았던 부분이 현재 시대에 도래하는 과정에서 출산율이 지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에 출산했던 분들이 계속 생존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의 인구 증가 자체를 막지는 않는 요인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지가 조금 오래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통계청에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70년에 이렇게 되면 국내 인구수가 거의 3,500만 명까지 줄어드는 구조로 진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5,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소비 시장에 미치는 환경 자체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 인구 비중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동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처분 소득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계층 수 자체는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 시장에 주는 충격 자체도 지금 어쩔 수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내수 소비 시장은 인구수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라든지 인구수 증가 효과가 동시에 반영됐던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은 절대적인 소비 주체 세대수 자체가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 Q 자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 시장 여력 자체를 축소시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고령 인구 비중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노동력 가능 인구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서의 노동 집약적 산업 자체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이 불가피할 거다라고 판단이 하고 있어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 자체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입하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자본 집약적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과거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조선, 자동차 등 노동 집약적 산업 비중 자체가 워낙에 높았고, 이 외로 받쳐주는 게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유통시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인구수가 감소하는 부분을 저희가 남의 집 얘기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 자체,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서의 출산율 장려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정부가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정부하고 민간,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도 인식 자체를 상당히 가지고 가면서
이 출산율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머리를 맞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이제 산업분산이라는 대안 자체를 일정 부분 제시했습니다. 뭐 정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선진국형 인구 구조의 형태 변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자체가 확대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출산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제한되기 시작하고 경제활동에 따른 치중도력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또 하나 결국은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 자체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근로소득 외에도 결국은 이제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 시장 가치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 자체가 결국은 출산율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정책도 당연히 계속해서 추구가 돼야 되지만 결국은 산업의 구조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제 노동 가능 인구 자체를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결국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뭐 결국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이게 정답지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출산율 자체가 0.6으로 우리나라 평균인 0.7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일어났던 세종시가 1.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저출산이라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2070년이 아니라 2070년 이후의 세대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수 자체가 2,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단순 계산으로 보시면 뭐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0.7명을 낳는다라고 하면 1.3명 자체는 거의 사라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인구 구조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국가 경쟁력 자체가 엄청나게 훼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금융권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단서나 아이디어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작성해 봤습니다.